AI 대격변 요걸 좀 키워드로 삼았거든요. 사람들한테 AI 대격변이다. AI 대격변이다. 큰일 났다. 빨리 준비해라. 근데 요즘 키워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AI 리치, AI 푸어, 그래서 AI 부자, AI 가난.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챗GPT를 쓸 수 있는 사람과 쓸 수 없는 사람이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LLM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주는데 이 비서가 점점 더 강해질 테니까 우리는 뭐 하나요? 제가 드리는 답변은 인간이 해야 될 거는 이렇게 세 개 결국. 저는 그걸 이제 지시, 판단, 협업. 그러니까 지금도 일반적으로 개발자들이 사실 협업 능력이 좀 떨어져요. 약간 공돌이라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좀 부끄러워하고 기계랑 이야기하고 바로 옆자리에 있어서 채팅하거든요. 그런데 더더욱 이제 LLM하고 일을 하다 보면 이게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협업 능력이 중요합니다. 30년 개발자의 기업 분석 시즌3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꽤 시리즈가 길어지면서 이 시리즈에 나온 많은 인사이트들과 개발자님의 인사이트를 얹어서 책이 나왔습니다. 아, 네, 부끄럽지만 네. 저도 쭉 읽어봤는데 저희가 이 시리즈에서 다룬 내용도 꽤 있고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푼 내용도 있고 또 그 외의 내용도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네. 아무튼 중간중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기초를 다뤘었잖아요. 기초가 이제 이 책에도 좀 나오긴 하는데 예, LLM 기초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앞으로도 기초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응용입니까? 이제 슬슬 저희가 머신러닝이란 무엇이고 네. 어떻게 활용하고 또 이제 LLM, 뭐 챗GPT랑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은 조금 더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될지 그리고 이제 트렌드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쪽으로 좀 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인프라 만드는 회사만 돈을 벌었다고 하면 이제는 서비스 만드는 회사가 돈을 벌어와야 이 생태계가 굴러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뭔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이런 게 좀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 서부 시대에 금 캐는 사람보다 청배직 만든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 네. 당연히 아니고요. 네. 금 캐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금이 벌었겠죠.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LLM 시대에도 네. LLM을 만드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AI 하드웨어, 네. 그다음에 AI 클라우드, 네. AI 뭐 파운데이션 모델 만든 사람들이 지금 돈을 많이 받고 투자도 많이 벌고 있습니다만 네. 결국 이걸 이용하는 회사들이 결국 더 많은 돈을 벌겠죠.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은 뭐 제 기준이긴 하지만 미국은 한 100에 한 30 정도를 지금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LLM이 이제 100이라면 사람들은 한 30 정도는 활용하고 있다. 낮은 이유는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인 거예요. 저희가 그 이야기를 계속 드리겠지만 너무 발전 속도가 빨라서 왜냐하면 그 똑똑한 사람들과 그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민간이 쫓아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저도 심지어 직접 지금 LLM 서비스를 좀 개발하면서 회의하는데 LLM 담당 엔지니어가 매주 회의할 때도 그래요. 한 주 동안 일어난 일 캐치업하다가 죽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요. 일하는 것도 바쁜데 일하는 사이에 신기술이 나왔는데 우리께 완전 바뀌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부를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공부하면은 공부만 하다가 날 셀 것 같고 뭐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미국은 뭐 100에 30이라면 한국은 죄송스럽지만 제 느낌으로는 100에 한 5. 너무 낙제점. 너무 낮습니다. 주변에 뭐 챗GPT 아주 잘 쓰는 사람 100명 중에 5명 안 될걸요? 안 되죠. 안 되죠. 본인도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챗GPT 파워를 내가 100% 다 쓰냐? 아니잖아요. 이게 기능이 말씀하신 대로 기능도 계속 늘어나고 응용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챗GPT 못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재운 거는 이제 아주 할 게 많다. 그러니까 뭐 5라는 거는 영원히 5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도 뭐 30 할 거고 뭐 70 할 거니까 지금이라도 AI를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또 회사에서 응용하셔서 활용만 하면 정말 앞으로 열 길이 되게 많다. 그리고 뭐 유명한 이야기 중에 이건 오픈 AI 뭐 CFO님이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뭐 인터넷이 막 나왔을 때 넷스케이프 같은 거 나오고 했을 때 한 2년 지났을 때 뭐 이렇게 시가총액이 있었을 거잖아요. 뭐 야후라든가 뭐 넷스케이프 같은 것들. 그러면 거품이다. 뭐 2년이나 지났는데 이 뭐냐 하는 게 뭐가 있냐. 근데 그게 딱 진짜 지금의 시총의 1%예요.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AI 나온 2년 됐고 거품이다 그러는데 지금보다 인터넷 시대랑 비교하면 앞으로 100배의 성장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AI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저희 활용 사례도 너무 많이 남아있고 시장도 계속 많이 벽갈 거고 결론적으로는 그냥 AI는 전 세계를 바꿀 것이다. 로봇이 뒤따라 올 것이다. 이거를 약간 믿고 활동을 하셔야지 이걸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시는 분들은 좀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다행이죠. 그런 분들 입장에서 이제 저희가 뭘 배워야 됩니까 오늘? 그래서 오늘 실제 사례로 좀 들어가면 결국 이제
LLM을 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4가지 각도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4개가 조금씩 연관이 되어 있긴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당연히 챗GPT를 잘 써야 돼요. 네. 챗GPT를 잘 쓴다는 거는 말씀드렸던 프롬프트의 뭐 5대 요소 같은 거를 잘 사용하셔야 되고 이게 이제 역할, 작업, 아웃풋 포맷, 그다음에 지식, 예제 이런 것들을 골고루 넣어준 저번 시간에 이야기 드렸죠. 이런 것들을 잘 넣은 이제 프롬프트 스킬을 잘 쓰셔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회사 데이터도 넣어야 되는데 그 밑에 저희가 이제 멀티 세션, 그다음에 이제 멀티 턴, 멀티 모달 이 3개를 꼭 써서 굉장히 다양한 비서를 데리고 일하는 스킬로 방금 이런 설명했던 것들을 어쨌든 다 이해하시고 챗GPT를 10분 활용하셔야죠. 이게 기본입니다. 이래야 이 다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챗GPT를 잘 쓰지도 못하는데 챗GPT의 핵심인 LLM의 기능을 활용하는 제품을 내 제품 안에 넣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챗GPT를 잘 쓴다. 2번이 이제 이런 챗GPT 같은 LLM 기능들을 넣는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나 아니면 뭐 제미나이 4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든가 뭐 기더브 코파일럿이라든가 뭐 커서라든가 뭐 다양한 어쨌든 이제 LLM을 쓰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빨리 써서 익숙해져야죠. 근데 이게 이제 일하는 습관이 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같은 거에서 이제 아웃룩에 있는 코파일럿을 쓴다. 그럼 그전에는 제가 메일을 오면 다 읽고 그 다음에 뭐 일정 체크하고 뭐 태스크 체크하고 했다면 뭐 아직은 아닙니다만 이게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요약 다 해줄 것이고 막 일정 뽑아줄 것이고 막 태스크 뽑아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소프트웨어를 쓰는 습관이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메일이 있고 내가 다 했다면 이제는 메일이 있고 내가 있는데 이 사이에 이제 비서가 있는 거죠. 이 비서가 이 일을 다 도와주는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일을 하는 그래서 약간 기능의 일부라고 접근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비서가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더 쉽거든요 이게. 저희는 인터뷰를 하고 하다 보면은 인터뷰한 분들이 이렇게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고위직이 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직접 전화해서 통화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저희 비서 통해서 예약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자기한테 계속 오니까 그렇죠. 이게 비서분이 있으실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것도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럼요. 똑같은 거네요. 비서가 있어도 자기가 직접 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도 이게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그동안 주고받을 때는 뭐 상대편을 위해서 썼다면 이제는 중간에 그 AI 비서가 그걸 다 찾아서 태스크를 넣고 일정을 관리한다면 걔가 잘 알아듣게 써줘야죠. 그래서 상대편의 일정의 쟁과 일정 요청을 할 때 옛날에는 그 사람한테 공손하게 쓰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명확하게 2024년 10월 27일 뭐 명동에서 3시에 무슨 카페에서 무슨 일로 논의할 예정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명확하게 메일을 써줘야 그쪽에 AI 비서가 딱 봐서 이해했습니다. 일정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뭐 사장님 일정에 넣었으니까 확인하시고 하면 됩니다. 라고 할 거잖아요.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챗GPT를 잘 쓸 수 있어야 이런 앱 코파일럿도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앱 코파일럿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일하는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발 같은 경우도 옛날에 열심히 설명됐잖아요. 바로 코딩해요. 웃긴데 일단 예를 들면은 차를 탔는데 바로 운전 시작하는 거예요. 내비도 안 찍고. 사실 내비 찍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옛날 사람은 아직도 그냥 운전해요. 가면서 내비를 찍어요. 그러면은 방향이 잘못돼 있으면 뉴턴하는 거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약간 옛날 개발자들은 저 같은 사람은 바로 컴퓨터 켜고 막 C++로 바로 인트 메인 막 이렇게 치거든요. 목적도 없이. 근데 이제 이런 코파일럿 익숙해지면 이제 주석부터 다는 거예요. 커멘트부터. 우리는 숫자가 몇 개 들어오면 그걸 다 합쳐서 평균을 내는 프로그램을 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넣고 코파일럿한테 이제 코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걔가 그 주석을 읽어서 코멘트를 주는 거거든요. 아니, 소스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스를 짜는 것보다 위에 주석을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말하자면은 이 코드 에이전트한테 일을 시키는 거죠. 기획자가 돼야 되는 거군요. 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기획자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인풋이 뭐고 아웃풋이 뭐고. 그러니까 약간 기획자는 소비자한테 어떤 밸류를 주고 싶다를 기획하는 거고 개발자는 그 밸류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제 보통 거기서 좀 더 들어가서 어떤 기능을 사용해야 되고 이건 어떤 기능을 사용해야 되고 굳이 말하면 뭐 이거는 콘크리트를 넣어야 되고 저거는 뭐 시멘트를 넣어야 되고 뭐 이렇다면 how보다는 약간 화세에 집중하는 그리고 기획자는 약간 why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왜 사용자한테 이걸 만들어주냐 무엇을 만드냐 이걸 어떻게 만드냐 뭐 요런 좀 분류가 있거든요. 근데 요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단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전에는 팔을 막 다 썰었던 한 명 한 명의 그 셰프였다고 하면 이제는 총괄 셰프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팔을 쓸 거니까. 요즘 흑백 요리사 엄청 있던데 그런 식으로 이 요리가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안성재 셰프가 계속 그걸 물어보죠. 결국 이 제품으로 주고 싶은 밸류가 뭡니까? 와 이 제품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고 싶은 가치는 뭐 요리사도 마찬가지야. 뭐 안성재 셰프가 그걸 다 할 리는 없잖아요. 밑에 30명이 알아서 착착착 할 텐데 이 마스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챗GPT를 잘 쓰자, 이제 앱 코파일럿을 잘 쓰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앱 코파일럿 쓰다 보면 아쉬워요. 네. 우리가 원하는 거를 100% 안 해주거든요. 결국 우리만의 특수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LG전자에서 LLM API를 이용해서 뭐 고객 통화 같은 걸 다 정리해서 분석한다든지 이런 특수한 서비스가 필요한 거잖아요. 자기만의. 아니면은 뭐 당근 같은 데서 사람들이 입력한 데이터를 다 분석해가지고 정보를 더 관리한다든가. 그래서 자기만의 약간 커스텀 코파일럿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개인들이 ChatGPT를 잘 쓴다. 개인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같은 이렇게 앱 코파일럿을 잘 쓴다. 그러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LG전자의 경우나 뭐 당근의 경우처럼 만들어 쓴다. 까지 해서 이제 LLM에 익숙해지는 거죠. 결국 이 비서한테 일 시키는데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서비스, 그 예를 들면 뭐 야놀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쿠팡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이제 LLM 기능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리뷰를 요약해준다, 물건 검색을 도와준다, 하여튼 다양한 걸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런 진짜 사용자한테 도움이 되는 LLM 기능을 기획해 주려면 일단 우리가 내부에서 잘 쓸 수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최고의 기획자는 일단 최고의 소비자가 먼저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게임을 하지 않으면서 좋은 게임 기획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 진짜 유저가 불편해하는 사항들도 다 고쳐질 수 있고 재미있어하는 포인트가 뭔지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인이 이런 여러 가지를 잘 써야 이런 챗GPT, LLM API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목에서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LLM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주는데 이 비서가 점점 더 강해질 테니까 우리는 뭐 하나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거를 흑백요리사 보면서 생각한 게 거기서 사실 비슷한 주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리란 무엇인가, 우리의 근본은 무엇인가,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는 답변은 인간이 해야 될 거는 이렇게 세 개 결국. 저는 그거를 이제 지시, 판단, 협업. 결국 챗GPT한테 일을 어떻게 시킬 거냐. LLM API한테 어떻게 일을 시킬 거냐. 지시를 해야죠. 그리고 돌아온 결과물들을 100% 저희가 쉽게 쓸 수는 없어요. 아닐 때도 있거든요. 아직은 챗GPT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뭐 엄청난 그 셰프라 그래도 만들어 온 걸 맛을 봐야 나가는 거지. 그냥 믿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스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결과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개발자인데 코딩을 잘 못하는데 챗GPT가 코드를 짜왔어요. 리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내가 이제 뭐 기획자인데 얘가 뭔가 UI를 만들어 왔어요. 이걸 리뷰할 능력이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뭐 여행을 가고 싶은데 챗GPT한테 베트남 여행을 짜오라 그랬어요. 짜왔는데 내가 알아볼 수가 없어. 그냥 믿고 갈 건가요?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갔다 큰일 날 수도 있죠.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나중에는 훨씬 더 좋아지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시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돌아온 결과물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어쨌든 사람들끼리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크게 일을 하려면 혼자서 다 못하는 거고 아무리 LLM이 나와서 혼자서 많은 일을 한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고 협업을 해야 됩니다. 큰 제품일수록. 쿠팡 같은 서비스를 개발자 한 명이 LLM 뭐 100개 데리고 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사람들하고의 협업 능력은 중요해지죠. 근데 이게 아이러니컬하고도 우리가 기계랑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점점 기계한테 익숙해져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우리가 화를 내도 잘 받아들여요. 그쵸. 그래서 점점 인간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협업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도 일반적으로 개발자들이 사실 협업 능력이 좀 떨어져요. 약간 공돌이라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좀 부끄러워하고 기계랑 이야기하고 바로 옆자리에 있어서 채팅하거든요. 그런데 더더욱 이제 LLM하고 일을 하다 보면 이게 강해진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협업 능력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리고 사실 인간은 뭐 하나요라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요새 조금 죄스러운 게 있는 게 저보다 이제 높으신 분들이 뭘 시키시면은 예전에는 검색해서 결과물을 갖다 준다거나 제 노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일단 물어보거든요. 챗GPT한테. 그래서 물어봐서 답을 주면 제가 구글 검색한 것보다 그게 나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그냥 이렇게 싹 정리해서 드릴 때, 이거 내가 한 게 맞나? 저거 그대로 챗GPT한테 넣으셨으면 아마 비슷한 결과를 얻으셨을 텐데, 이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막 죄스러운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세대는 제가 이제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약간 AI 대격변, 요거를 좀 키워드로 좀 삼았거든요. 사람들한테 AI 대격변이다. AI 대격변이다. 큰일 났다. 빨리 준비해라. 근데 요즘 키워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AI 리치, AI 푸어, 그래서 AI 부자, AI 가난.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챗GPT를 쓸 수 있는 사람과 쓸 수 없는 사람이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이게 보이지 않게 커질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년 초만 돼도 벌써 챗GPT 가지고 뭔가를 잘하는 사람과
그냥 예를 들면 그렇게 시키는 사람 여전히 습관적으로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뭐 회사에서도 그런 거를 보게 될 것이고 당연히 한 명이 엄청난 생산성을 보이면 그쪽으로 힘을 줄 것이고 그래서 정말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제 책도 챗GPT 시대에 살아남기라고 쓴 이유가 네, 인터넷 못 쓰는 거, 뭐 모바일 못 쓰는 거 그런 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챗GPT 못 쓰는 건 말이 안 돼요. 네. 보통은 이렇게 노출을 이렇게 길게 안 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인터뷰할 때 저자께서 이거를 오래 들고 있는 걸 바라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싫어하실까봐 금방 내리는데 올리고 있을 때마다 부끄러워하시니까 이게 재미삼아 계속 들고 있겠네요. 네. 그래서 마침 오늘 제가 이제 미국에 제 지인이 이제 테슬라에서 일하다가 최근에 이제 구글로 갔는데 네. 이 친구 만나서 약간 테슬라 이야기도 좀 듣고 네. 뭐 구글 이야기도 좀 듣고 테슬라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쪽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구글에서 뭐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또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 어쨌든 그 친구의 그 아내분이 병원에서 의사로 일을 하세요. 굉장히 고급 소득 부부시겠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 여행도 오시고. 네. 네. 근데 와이프분이랑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이제 AI가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와이프분도 중간에 끼어들어서 병원에서도 AI 활용이 너무 올라가고 있다 하면서 환자들하고 대화할 때 환자들한테 공감 능력이 AI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피로가 쌓여요. 힘들어. 그쵸. 그래서 아침에는 막 에너지 넘쳐서 막 아프시겠네요. 어떡해요. 이거 잘 치료해 보시죠. 이러는데 저녁쯤 되면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오케이 이러는데 AI는 하루 종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아무리 화를 내도 반항하지 않고 감정 노동이라는 표현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전화 상담 같은 거. 감정 노동은 AI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얘 삐지지 않네요. 삐지지 않으니까. 네. 아니, 물론 이제 톡으로 삐질 수 있지만 표를 안 내니까. 넌 절대 삐지지 마. 안 삐질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리셋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심지어 현직 의사한테도 AI가 환자들한테 감정 노동을 훨씬 더 잘한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더더욱 야 이게 얼마 안 남았구나. 와, 그나마 그래도 의사 선생님은 끝까지 버티실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서도 심지어 변호사분들이 똑똑하신 분들은 이미 나와가지고 정부의 판례들을 모아서 이렇게 DBO 한 다음에 LLM으로 이걸 챗GPT처럼 해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변호사들도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 서비스를 B2B로 써요. 그래서 본인 업무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요청이 오면 옛날엔 그거 뒤진이라고 날 샜는데 지금은 이런 일을 일했는데 비슷한 판례 다 찾아가지고 정리해서 나한테 알려줘. 그럼 쫙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우영우는 천재라서 다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두 다 우영우처럼 옆에다 그럼요. 챗GPT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판결 온 거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고가 뭔지를 이해하고 그걸 줘야지. 예를 들면은 그걸 그냥 던져주고 비슷한 판례 찾아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해를 해서 정확히 지시를 하고 나온 결과물을 또 내가 소화해야죠. 그러니까 이 소화하는 거, 이 두 가지 능력 그리고 혼자 하지 않을 거잖아요. 고객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해야 되니까 이 소통 능력. 물론 이 지시하는 능력, 이게 판단하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도 결국은 저희 애한테 밀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때까지라도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키워놓으면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4단계를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왜 그렇게 활용력이 지금 떨어지는 겁니까?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이제 개발 관련된 사이트에서 한번 설문조사를 했어요. 얼마나 쓰고 있나. 물론 이제 한국도 좀 포함되어 있긴 했겠죠. 하지만 이제 글로벌, 주로 이제 미국이 많겠지만, 조사를 해봤더니 80% 이상이 챗GPT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40% 이상이 GitHub 코파일럿이라고 프로그램 도와주는 거 쓰고 있고요. 개발자분들이. 네. 근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거는 더 많은 사용자들이 내년엔 쓰겠다라고 발표하는 거예요. 아직은 안 쓰고 있지만 곧 쓰겠다. 이게 더 중요한 거고요. 특히 챗GPT를 쓰고 있는 사용자들은 거의 대부분 나중에 꼭 GitHub 코파일럿 써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가 돼가는 거죠. 미국에 아까 30%라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머니까 이런 식으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이런 AI 관련된 도구들을 개발에 쓰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 70% 이상이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챗GPT나 기도부 코파일럿도 많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도 들어가 있고 뭐 슬랙에도 들어가 있고 뭐 노션에도 들어가 있고 뭐 피그마에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많은 도구들의 AI 결인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쓰고 있고 그래서 AI 쓰니까 뭐가 좋아? 라고 물어봤더니 한 80%는 생산성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많은 아웃풋을 낸다는 거죠. 생산성이 올라간다. 그럼 한 60% 이상은 학습이 빨라졌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저희가 뭔가를 공부할 때 이 챗GPT랑 같이 공부하는 걸 제가 엄청 권장하는데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둘이 공부하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같은 일을 빠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생산성과 효율을 보통 같이 묶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 두 개를 따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아웃풋을 낸다와 이걸 효율적으로 잘한다.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좋은데 이거를 쓰는데 뭐가 힘드냐라고 했더니 요게 이제 제일 핵심인 건데
1등은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 결국 환각현상인 네. 거고요. 2등은 우리 회사 정보를 잘 모른다. 이게 2번인 거고 3번이 우리 정책이 좀 안 따른다. 여러 가지로 이제 막는다. 네. 인 거고 이제 4번이 이제 교육이 부족하다. 우리가 잘 모른다. 근데 제가 계속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챗GPT 안에 들어있는 LLM에 안에 들어있는 지식과 지능을 구별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태어나서 쭉 살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잖아요. 경험도 포함해서. 그게 머릿속에 다 남아있냐? 아닙니다. 당연히 압축되고 사라지고 그 지능으로 남아요, 그게.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베트남을 갔어요. 3박 4일을 여행했어요. 네. 그러면 3박 4일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다 기억하냐? 못합니다. 네. 하지만 베트남 가니까 덥더라. 베트남 가니까 음식이 뭐가 맛있더라. 거기서 꼭 마사지를 받아야 되더라. 네. 그리고 뭐 등등등 있을 거라 누군가 베트남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가 대답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의 베트남 일정 같은 걸 짜갖고 보여주면 제가 코멘트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지능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베트남을 가봤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어때? 그러면은 좀 아는 척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지능이라고. 그래서 마찬가지 개념에서 챗GPT도 인터넷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공부를 해서 지능이 생겼다고. 네. 이 상황에서 이 지식은 뿌얘지죠. 흐려집니다. 이게 네. 당연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걸 다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의 용량이면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뇌가 터집니다. 네. 그리고 망각이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식은 뿌얘졌기 때문에 지능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지능을 쓰는 베트남이 여름에 가면 더워? 이런 건 잘 대답해요. 근데 베트남에 가서 이 여행 일정 짜줘봐? 그러면 자기가 어렴풋이 기억 속에 말할 거니까. 근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무슨 수치나 이런 것들이 많이 틀리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희 인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 누군가가 베트남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볼 거면 여행 계획을 굉장히 자세히 짜오고 그거에 근거 자료를 주고 리뷰해달라고 하면 제가 자세히 해줄 거잖아요. 기억을 되살면서. 사전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사전 학습해서 뿌연 지식이 되고 거기에 제가 이제 필요한 인풋 데이터를 주면 이걸 가지고 명확하게 분류를 해서 뭔가 결과를 내는 거죠. 제가 아까 프롬프트 이야기할 때 5가지 이야기했었잖아요. 역할, 작업, 그 다음에 아웃풋 포맷,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예제. 거기서 지식이 인풋 데이터인 거예요. 네. 인풋 데이터로 지금 필요한 추가 지식을 주는 거예요. 얘 좀 까먹었을 테니까 명확히 하려면. 그게 RAG 뭐 이런 건가요? 다 그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프롬프트 안에다가 뭔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것도 이제 당연히 인풋 데이터인 거고, RAG는 이제 DB 같은 데 모여있는 정보들 중에 일부만 찾아서 꺼내서 프롬프트에서 넣어서 주는 거죠. 인터넷 검색해서 넣을 수도 있고. 어쨌든 필요한 데이터를 좀 더 정확하게 꺼내서 주면서 물어봐야지, 이 챗GPT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란 무엇인가, 얘의 지능이란 무엇인가, 요 이야기는 나중에도 몇 번 더 나올 겁니다. 어쨌든 요거를 명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되고,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돌아가면 얘가 헛소리를 하는 거는 저희가 추가 인풋 지식을 주지 않아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저희가 회사에 새로 입사한 직원의 기존 지식만 믿고 일을 시키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당연히 회사 지식을 주면서 일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필요한 지식을 주면서 일을 시켜야 되고요. 뭐 라그 같은 걸 포함해서. 그 다음에 당연히 걔는 회사를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회사 일을 주면 되는 거죠, 정보를.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믿을 수 없다. 두 번째 문제, 우리 회사를 모른다. 둘 다 우리가 적절하게 LLM을 이해하고 프롬프트나 라그 등으로 데이터를 주면 해결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인 정책 문제는 이걸 해결해야죠. 그렇죠.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A모 전자와 뭐 B모 전자가 한 군데는 챗GPT를 열어주고 한 군데는 안 열어주면 이제 나중에 큰 차이가 날 것이다. 미래가 그렇듯이. 그런 점에서 이 정책은 무조건 풀어줘야 됩니다. 이거 안 풀어주면은 끝인 거예요. 어떻게든지 챗GPT를 잘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 마지막에는 티타임스 이런 영상이나 뭐 책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공부해야 됩니다. 역량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회사의 경영진도 마찬가지고 리더도 마찬가지고, 아, 큰일 났구나. 우리가 챗GPT 시대로 빨리 넘어가는구나. 나도 우리 직원들도 다 같이 이걸 익혀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회사 직원들이 그냥 챗GPT 쓰고 앱 코파일럿 쓰고 뭐 커스텀 코파일럿 만들고 서비스에도 코파일럿 기능 넣고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네. 이거는 생각보다 빠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써봐야 되고 잘 써야 되고 관심 가지셔야 되고. 네. 네. 요거에 대해서 최근에 설문조사한 결과가 하나 있는데, 구글 클라우드에서 조사했습니다. 네. 구글 투자에서 과연 이게 진짜 쓸모가 있냐, 돈이 되냐.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뭔가 업무에 도움이 되냐, 네. 그리고 왜 못 쓰냐라는 이야기했다면, 이거 조금 더 비즈니스적으로 가서 이게 진짜로 회사 매출에 도움이 되냐를 구글 클라우드가 조사를 했는데, 이 회사들 중에 무려 한 10% 정도는 한국 회사였어요. 근데 생각보다 한국 회사가 꽤 설문조사에 많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70% 이상의 회사가 실제로 ROI, 투자보다 매출이 나온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80% 이상의 회사들이 실제 매출이 6% 이상 상승했다. 그 숫자적으로도 6%면 꽤 큰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놀라운데 80% 이상 회사들이 실제로 그거를 생각해서 제품을 낼 때까지 6개월이 안 걸렸다. 와, 그러니까 엄청 빨리 개발했다는 그렇죠. 거네요. 회사들이 다양하니까 단 6개월 만에 뭔가 제품을 출시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단 6개월 만에 특히 이제 생성 AI에 익숙치 않은데 LLM에 익숙치 않은데 단 6개월 만에 LLM을 도입했고 상품화를 했는데 그게 6% 이상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 어쨌든 이게 들어간 비용보다 싸기 때문에 ROI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미 이거는 이제 되는 거다라는 거에 된 거죠. 그래서 뭐 미국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많이 쓰고 있지만 더더욱 많은 회사들이 쓰고 있고 뭐 이런 그 추세로 뭐 오픈AI도 투자 많이 받고 있고 다들 막 더 열심히 뛰어들고 있는 거죠. 생산성도 올라간다는 게 증명이 된 거고 네. 우리 제품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증명이 된 거니까 안 쓸 이유가 없군요. 네. 네.